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가짜 진보 586 정치인입니다. 진보계의 원로지식인 홍세환은 민주당엔 민주주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김병률 회계사도 진보를 참칭하는 조폭이라고 비판했죠. 정의, 개혁, 도덕성 같은 진보적 가치를 외면하는 586 집권 세력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20대를 오히려 보수라고 덮어 씌웁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한다며 진보 정권 재창출을 표방합니다. 정말 그에게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DNA가 흐르고 있을까요? 뉴스봉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정권을 재창출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발짝 여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뻥일까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계속 진보를 강조합니다. 진보 정권 20년을 공표한 이해찬 전 대표가 그를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등 돌린 전통적 진보 인사들도 많습니다. 진보 지식인 홍세환은 민주당엔 민주주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강준만 교수는 진보적인 척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부족주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병률 회계사의 이야기입니다. 진보를 자칭하는 가짜 진보다. 그 이유는 권력과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익을 얻기 위해 때로 몰려다니며 무엇이든 한다. 조폭과 다르게 없다. 사회전 분야의 기득권을 움켜쥐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전통적 진보층인 20대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017년 5월 61%였는데 지금은 23%에 불과합니다. 30대도 59%에서 36%로 쪼그라들었죠. 그래놓곤 20대가 보수화됐다고 적반하장입니다.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는 4월 선거 당시 20대가 과거의 역사에 40, 50대보다 경험치가 낮다고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2019년 2월 국회 토론회에서 왜 20대가 보수적인가? 당시 학교 교육이 거의 반공교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20대가 보수적이며 그 이유는 경험이 부족하고 잘못 배워서일까요? 어쩌면 영화 식스센스처럼 자기는 이미 기득권이 됐는데 진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투표를 했었는데 소득주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대안적인 정책들이 유례 없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끝나면서 굉장히 이제 초라해졌고 남은 것은 그러면은 그래도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보다는 도덕적이고 사회 평등이나 진보나 이런 가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게 있다라는 도덕성을 주로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이제 최종적으로 신뢰가 이제 무너지면서 보수랑 다를 게 뭐야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거를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불만 내지 분노로 정서적인 큰 변화를 일으켰던 건 확실히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후보마저 본인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계승한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봉화마을에 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왔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약관의 나이에 실제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때 강연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죠. 여사님께서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대신 이재명 후보를 보시고서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으신 후보다. 여러분도 정말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게 태어나 변호사가 된 건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유주의를 수호하고 연정 제한으로 상대 정파까지 품었던 노무현의 정신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때문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가 껄끄럽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참모였던 장성민 이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민주화에 대한 투쟁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런 의식 자체가 없고 우리와 같이 그 가치를 민주주의나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지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연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좋든 싫든 간에 민주당의 김대중 당시의 민주당 지지자들, 노무현 당시의 민주당 지지자들, 문재인 당시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게 공유하는 가치거든요. 그게 노무현하고 이재명하고는 가장 큰 차이죠.
네. 아무리 저기 노무현한테 가서 뭐 무릎을 꿇고 내가 노무현입니다, 내가 노무현을 계승하겠습니다 해도 그것을 이쪽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은 민주화 경력이 없고 민주화 투쟁 경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대한 동기 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모럴리티에 있어서 문재인, 노무현, DJ와 비교할 수가 없어. 그 자기 관리 아주 치열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통적인 이쪽 민주 진보 진영의 여태까지 유지해 왔었던 고수해 왔었던 그 리더십의 가장 큰 베이스먼트인데 이게 586 이재명 이 문재인만 빼놓고 이 586 이쪽 애들의 그 썩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네요. 장성민 이사장이 말한 진보의 핵심 DNA는 개혁 정신과 도덕성입니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사회를 바꾸려면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고 그것은 윤리의식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염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문제도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면서 발생한다고 봐요.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면은 바로 자기가 하는 행위나 자기가 한 말을 돌아보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돌아보는 능력이 없으면은 바로 염치가 없어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거든요. 586이라고 불리우는 집권 세력들의 큰 특징이 현실과 말이 안 맞는다는 점이나 그다음에 말을 수시로 바꾸는 점이나 거짓말을 하는 점들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신념에 갇혀 있다는 반증이죠. 과거부터 계속 사실 공부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집권을 한 다음에도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국가가 무엇인지, 통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전혀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 자체가 없어진 거죠. 진보를 뜻하는 표현 리버럴은 19세기 영국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쓴 자유론이 근거가 됐죠. 밀은 여성 참정권을 주장한 개혁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핵심 사상은 기득권과 구섭을 타파하는 거였습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 사회 발전에 동의하지만 보수는 점진적인 개선을, 진보는 좀 더 빠른 개혁을 추구합니다. 이런 성향과 태도의 차이가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와 철학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늘 진보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항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사회 혁신을 일으켰죠. 4.19와 미국의 6.8혁명 모두 청년들이 기득권을 흔들며 역사를 전진시켰습니다. 20대가 등을 돌린 민주당의 진보의 정신은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김대중, 노무현의 DNA가 정말 존재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